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평관과 예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숭례문이 지나가고 있는 세종대로변에 별표 표시한 자리에 태평관 터와 예빈시 터 표지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숭례문이 바라다 보이는 이 인도의 예빈시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표지석의 내용을 통해서 예빈시라고 하는 것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각종 의뢰에 사용하는 음식물을 마련하기 위한 관청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원래 이 자리는 육조 거리가 있었던 이 의정부 남쪽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 이 자리로 옮겨왔었고, 정조 이후부터는 남별궁 안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관청 중에서 이 중에서 예전에 속해 있었던 것이 예조에 속해 있었던 것이 예빈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던 이런 외교적인 행사에 필요한 물자를 내던 국가기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와서 조선시대에도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되겠고요. 이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종묘의 친양 등과 같은 각종 이런 행사에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한때는 양, 염소, 돼지, 기러기, 오리, 닭과 같은 것들을 직접 기르기도 했었던, 그래서 이런 음식물 공급을 관장하고 있었던 국가기관이 예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파편이긴 합니다만 예빈이라는 이런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국가기관에서 사용했었던 그릇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과 관련되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그릇들이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 태평관이 있었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독립문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모화관, 홍제원을 넘어와서 있었던 이 모화관을 거쳐서 중국의 사신들이 숭례문을 거쳐서 결국 한양 토성내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태평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별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제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하늘에 제를 지냈었던 바로 이 공간으로 바뀌었던 곳이 남별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별궁 지역과 더불어 이 원래 의정부 지역에서 이 태평관 지역으로 옮겼었다가 남별궁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빈시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평관 더 가까이에 예빈시가 있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중국의 사신을 머무르던 숙소 가까이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날과는 다르게 이 지금의 세종로 내거리 지역은 황토현이라고 해서 고개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세종대로가 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직선 도로로 현재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길이 돼 있지 않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종각으로 이렇게 돌아서 남대문로를 따라서 다니도록 되어 있었고, 이 중심에 있었던 황토현, 지금 우리 얘기하면 세종대로의 출발점인 이 세종로 내거리 지역으로는 길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가 되겠고요. 황토현으로부터 남별궁으로 이어지는 이 길에 이런 직선 축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종전에 이렇게 고물의 정자 모습으로 되어 있었던 길이 일자형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이 황토현에서 숭례문까지 건설이 되게 된 신장로가 바로 이 태평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3년에 준공을 했고 광복 이후에 태평통이 태평로로 바뀌었다가 2010년도에 세종대로로 개칭이 되어서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게 된 이 태평로는 태평관으로부터 유래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신장로가 대단히 넓은 길이어서 그런 의미로서도 태평로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7년도에 경성 시가도를 보더라도 지금 태평통이라고 하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태평통이라는 자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이 경성 서울의 가장 남북으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태평로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에도 태평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서 시청 앞, 지금 이것이 시청이 되겠고요. 이쪽이 덕수궁이 되겠는데요. 앞에 이렇게 큰 대로로 이루어졌었던 것이 태평로였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세종대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숭례문이 바라다 보이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세종대로의 모습은 바로 이 광화문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대표적인 그 로의 기능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제 와서는 세종대로로 이름을 바꿔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잊혀져 버리고 있긴 합니다만 조선시대의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운영이 되었었던 태평관과 예빈시의 그런 전통들은 도로명으로 또 건물 이름으로 이렇게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종대로에 해당되는 태평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태평관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이 머무르던 숙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